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소위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란 것은 사실 별게 없습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제멋대로 입장을 뒤집고 협상 상대방을 헛갈리게 한 뒤 뒤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러우전의 당사자로 패전국이라는 사실을 가린 채 이제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팔을 비틀어 결국 히토류를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율리아 스비리덴코 경제부총리와 관련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사실상 약탈 계약인 이 합의안은 워싱턴이 히토류 금속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광물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투자기금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식 떴다방인데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율리아 스비리덴코는 한국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특수가 있다면서 약을 팔던 여자입니다. 지금은 잦아든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재건 특수로 한국도 들썩인 것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한국은 정말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나중에라도 싹 다 조사를 해야 합니다. 패전하는 불량 국가에 붙어 무슨 이익을 보겠다는 것인지 원래부터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는 협정을 통해 미국이 과거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원조를 상환하라는 것입니다. 키예프는 미국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000억 달러이고 그것은 공짜 원조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트럼프는 3,500억 달러를 내놓으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히토류 같은 광물 자원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합의 직후 스비리덴코는 워싱턴이 우크라이나에 대공 시스템을 제공하는 식으로 도울 수도 있다고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키예프의 안전보장 요청은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종 합의에는 우크라이나의 협상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향후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한 공식적인 약속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장기적인 전략적 제휴를 모호하게 언급하고 우크라이나의 안보, 번영, 재건, 그리고 세계 경제 체제로의 편입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뉴욕타임즈에 미국이 협상 초기에 키예프에 대한 명시적인 안보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일축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 태미 브루스는 미국이 개입하는 것만으로도 암묵적인 보호가 제공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이 키예프의 친구이자 파트너가 될 때 우크라이나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은 더 이상 모스크바와 키예프 간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오늘 역사적인 미국 우크라이나 경제 파트너십 협정에 서명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협정에 따라 미국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이 설립된다면서 트럼프의 말처럼 잔혹하고 무의미한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공급한 어떤 국가나 개인도 우크라이나 복구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라는 것은 매우 흐릿하고 불분명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방어할 의무가 없고 특정 광물의 구체적인 매장지에 대한 언급도 지리적 위치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합의가 평화적 해결로 가는 길이라고 말한 것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짜르그라드는 우크라이나가 합의에 도달했다는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의 정치적 행보의 일환이며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래 자체는 우크라이나, 미국 어느 쪽에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제공하려는 광물 중 일부는 새로운 러시아 지역과 접하고 있거나 러시아 영토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러시아 정치 분석가 유리 코트는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웃기는 짓거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행하던 우스갯소리에 비유했습니다. 나치 독일군과 파르치산이 산림관리원의 숙소를 서로 갖겠다고 싸웠는데 나중에 산림관리원이 와서 이 집이 니들 것이냐면서 쫓아버렸다는 일화입니다.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무기와 자금에 의존하는 것을 이용해 트럼프는 키예프를 체계적으로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이 올가미를 조일수록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품 밖에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키예프가 주권을 잃고 서방이 자원을 쏟아붓는 동안 러시아 군대는 새로운 영토를 해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지도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그 나라의 정치 과정을 복종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정치학자 유리 코트는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 스스로가 러시아 국가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돈바스, 자포로제, 헤르손 지역처럼 평화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젤렌스키가 뭘 하든 특수 군사작전의 진행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리코트는 러시아 군대가 계속해서 새로운 영토를 해방하고 있다면서 자포로제에서 러시아군이 자신감 있게 진격하고 오데사로 나아가는 것은 역사적 정의가 회복될 것이라는 필연성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보좌관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는 오데사의 미래가 우크라이나 정권과 관련이 없다고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특수 군사작전은 승리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어떠한 합의도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데사는 특별한 관심을 받습니다. 이는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돈바스, 노보로시아가 러시아의 일부가 된 경험에서 알 수 있습니다. 흑해 지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지역의 주민들은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들이 자신의 운명을 네오나치즘과 연관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파트루셰프는 오데사가 건설된 이래로 200년 이상 흑해에 있는 러시아의 전초 기지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투는 여러 면에서 흑해를 향한 전투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싱턴과 런던은 항상 크림반도와 흑해 연안에 주목해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흑해 함대를 크림반도에서 몰아낸 후 자체 해군 기지를 둘 계획이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은 중재자가 아니라 대결의 주요 참여자로 워싱턴이 평화를 원한다면 사실상 패배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패배할 경우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을 우려해 중재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데사 항구는 유럽으로 향하는 주요 무역 창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마크롱도 평화유지군을 오데사에 파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집단 서방은 오데사가 중국으로 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1대1로를 추진하는 중국에 있어서도 오데사는 매우 중요한 잠재적 허브입니다. 러시아로서도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를 추진하려면 키예프가 바다로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오데사 지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주요 경로입니다. 한편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러시아 국가안보리 부의장은 나토에 대해 강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발틱 국가, 스웨덴, 핀란드가 러시아를 노리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는 핵무기를 포함한 러시아의 잠재적 무력 보복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잘못된 관세 정책이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중국 경제를 붕괴시키는 데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노동절 텔레그램에 올린 농담 속에 글에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시작한 공로로 모범 노동자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이웃 국가들과 유럽의 동맹국들이 워싱턴이 부과한 관세로 인해 고통을 겪고 징징 울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말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으며 키스 마이 애스라는 말에 굴복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반면에 중국은 막대한 자원과 광활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압력에도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 부분에서 트럼프가 실수를 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지지율은 하락했고 딥스테이트는 그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또 트럼프가 마침내 키예프 정권을 무너뜨려 미국의 원조 대금을 광물로 지불하게 만들었다면서 이제 빚은 사라져가는 국가의 국부로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